안녕하십니까. 라오케알입니다. 라오케알 저의 라오스 10개월간의 연애담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을 따지시기보다는 반면 교사로 삼으셔서 시간, 마음, 돈을 허비하지 않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5편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라오스에 와서 처음 살게 된 곳이 MK 아파트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는 한국 사장님께서 운영을 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ENT 안에서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레이디 생활을 했던 M이 오다 가다 아는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겠지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여기서 생활하는 것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불편했나 봅니다. 이사를 가자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가 조용히 딱 살기 좋은데 말입니다. 일은 계속하는 중이라 많은 시간을 낼 수 없었고 하루 오전 시간이 비는 날 M이 원래 살고 있었던 혼신우안 동팔란 쪽으로 집을 알아보러 갔습니다. 당장 레이디 일을 그만두니 많이 심심했나 봅니다. 레이디 동료들이 살고 있는 곳 근처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2군데 정도 집을 보았지만 여러가지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는 제가 시간이 많이 나는 3월 말 이후에 가자고 미뤘습니다. 집을 알아볼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촌 언니인 S를 만났습니다. 커피 투데이라는 곳은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커피숍입니다. 저는 아는 곳이 거기뿐이라 약속 장소로 커피 투데이로 사촌 언니를 불렀습니다. 짧은 라오스 실력이지만 바로 보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M의 어머니의 언니의 딸, 즉 이종 사촌 지간이었습니다. 직업은 역시 레이디였습니다. M이 저에 대해서 좋게 말을 해두었는지 S도 저도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현재 애인이 있는데 라오스 사람이랍니다. 이 친구는 나중에 3번 정도 더 만나 밥도 먹고 M의 고향집에 같이 갔었던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 둘에 아내도 있다고 합니다. 애인이나 배우자가 있어도 몇 명의 다른 이성과 만나는 끼개 관계로 만나는 것입니다. M의 지인을 만난 것은 S가 처음이었고 헤어진 시점에까지 저의 곁에 있었던 사람도 결국 S였습니다. 이때는 저의 일이 굉장히 규칙적이었습니다. 점심때 손님을 미팅을 하고 저녁에 집에서 자고 다음날 2박으로 루앙프라방과 방비행을 갔다가 3일째 밤에 집에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점심때 또 손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 생활을 3월 말까지 계속하게 됩니다. 결국 M과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은 4일 기준으로 오전 반나절, 같이 자는 날은 4일 기준으로 이틀이었습니다. 그러니 같이 살아도 4일에 이틀만 같이 지낸다는 것입니다. 한국 손님들이 레이디를 불러 호텔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메콩 야시장으로 마크2로 같이 술도 한잔하고 밖에서 놀다가 호텔로 데리고 갑니다. 이런 생활을 하던 M은 일을 그만두고 오로지 집에만 있으니 많이 외로워했고 답답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는 동안에는 사촌 언니 불러 같이 지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4일 중 이틀은 집에 없고 제가 집에서 자는 밤 시간에는 역시 레이디였던 언니는 밖에서 손님과 호텔에서 자니까 서로 불편할 것도 없었습니다. 현직 레이디가 옆에 있는 것은 신경 쓰였지만 그래도 친척이 같이 있으니 한편으로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손님을 보내는 날은 집에 오면 대략 밤 11시쯤 됩니다. 제 방문을 열어보니 사촌 언니 S와 또 다른 사촌이라는 남자 한 명이 와 있었습니다. 그 남자도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무슨 화학 실험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나뭇잎과 생수병을 잘라서
깔때기 만들어 그 안에 휴지 깔아놓고 무언가를 걸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시라는 일본 레몬 녹차 티와 몇몇 조그만 병들을 펼쳐놓고 뭔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끓여 잎을 넣고 이것저것 노란색 액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끓는 액체를 얼음 넣어서 마시더라고요. 저도 몇 잔 먹어봤는데 익숙한 맛, 즉 같이 섞은 음료수 오이시의 맛이 많이 났습니다. 많이 마시면 술 먹은 것처럼 취한다고 친절히 설명도 해주었습니다. 몇 잔 먹고 나니 마옹 이라며 취하냐라고 계속 묻는 것입니다. 사다 두었던 생수며 부탄가스는 다음날 아침에 보니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검색해서 알고 보니 크로톰이라는 음료를 손수 제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현지 친구들은 똠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향전신성 의약품에 속하는 것입니다. 라오스에서도 불법입니다. 라오스 사람들이 맥주 대신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많이 마시면 술 먹고 취하는 비슷한 정세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라오스에 오셔서 라오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먹더라도 호기심이라도 이런 음료는 절대 드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공항에서 낭패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맥주하고 소주만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중독성도 있다고 합니다. 라오스에서 정신 제대로 박혀있는 건전한 사람들은 크로톰 안 마십니다. 노란 물 마시고 전자담배 피면 100% 화류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라오스 사람들은 둘 다 먹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날 밤 12시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냐고 물으니 전 직장 동료들, 즉 레이디들이 호텔에서 손님들과 한번 하고 손님들이 집으로 가라고 했답니다. 일이 빨리 끝났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밤에 나가지 말고 친구들을 우리 집으로 불러라 라고 했고, 한참 통화를 하던 M은 레이디 5명이 집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5명 중에 4명은 지난번 M을 처음 만난 벤사반 리조트로 출장을 왔던 구면인 친구들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저의 방으로 온 친구들은 양손 무겁게 노란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략 1리터짜리 PT병이 30병 정도 되었습니다. 이 애들은 대수롭지도 않게 이런 것을 먹는구나, 항상 이런 거를 먹고 사는구나, 이런 걸 먹고 사는 게 생활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M의 친구들이니까 라면도 끓여주고 사놓았던 과자며 과일이며 먹으라고 내어주었습니다. 험한 일 하는데 이런 거 마시며 자기들끼리 수다 떨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이디들 손에는 전자담배 하나씩 다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노란 물을 마셨습니다. 배가 부르지 않는지 참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2시간가량을 마셔대던 레이디들은 4시가 되어서야 자기들의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M의 친구들은 1명, 2명 만났지만 지금까지는 모두 레이디들이었습니다. 일반인 친구는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유유상종이니 만나고 노는 것도 끼리끼리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말입니다. 저는 일이 힘들고 지치지만 일중에 M과 영상통화하고 돌아오는 날 방에서 기다리는 M을 보는 낙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 일을 마치고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레이디들 마담과 술 한잔 하고 있다고 답이 왔습니다. 재미있게 놀되 적당히 놀고 집에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집에 잘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밤 11시쯤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습니다. 문자를 아예 읽지를 않는 겁니다. 2시에 겨우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M은 친구 집에 잔다고 합니다. 영상통화는 왜 안 받느냐고 물으니 자기는 사생활도 없냐고 되려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는 사진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나름 최대한 어둡게 찍어 보내왔는데 베개가 흰색이었습니다. 흰색 베개 껍데기는 호텔에서만 씁니다.
가속도의 법칙입니까? 아님 재벌업 개 못 줍니까? 다음날 일을 마치고 밤늦게 집에 돌아온 나는 따져 물었습니다. 나랑 살기로 하고 레이디 생활 그만둔다고 했는데 왜 또 일을 하러 가냐? 왜 거짓말을 하러 가냐라고 혼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과거 생활에 벗어나지 못할 거면 차라리 나가라, 헤어지자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서 자존감이 약했던 M은 이런 비난에 매우 취약합니다. M도 당장 짐을 싸서 방을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M을 비롯해 많은 라오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부딪혀서 극복하고 이겨내기보다는 도망가고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리고 작은 몸으로 옷가지를 싸는 뒷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해져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정직해라 라고 다독여주고 흘리는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그러자 M은 한 번만 더 나가라는 말을 하면 그때는 자기도 떠날 것이라고 되려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잘못은 M이 했는데 제가 더 미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이상하게 흘러가는 상황은 라오스에서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실을 처음으로 안 날이 바로 라오니와 같이 미래를 꿈꾸지 말아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냉정하게 끊어내지 못한 저의 물렁한 마음이 큰 상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2024년 1월 16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